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엑설런스라는 책입니다. 도리스 메리틴 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탁월함을 결정하는 9가지 능력을 다룬 책입니다. 1. 열린 마음. 호기심은 초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뭔가를 해내겠다는 의지와 열린 마음으로 세계 최대 IT 기업의 변화에 앞장서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입사 지원자들에게 특별한 역량을 요구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바로 그것, 즉 새로운 사고방식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예리한 눈, 그리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는 지적 겸손 말입니다. 기업이 지원자의 필수 역량으로 개방성을 꼽는 이유는 호기심을 발전의 양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던 대로 하기를 버리는 순간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기꺼이 안간 힘을 쓸 때 혁신과 창조성이 싹틉니다. 개방성이란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역량입니다. 새로움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종종 최신 스마트폰 모델, 최신 연예 기사로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탁월해지려면 기존의 고정관념과 반복되는 일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호기심과 발견 욕구, 그리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느끼는 전율로 채워야 합니다. 2. 자기 성찰. 나의 소망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탁월함을 향한 노력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느냐와 상관없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경험을 분석하고 잠재력과 약점을 알아내고 가능한 행동 옵션을 고려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그들 대다수는 이것을 위해 일, 월, 분기, 연도별로 확고한 일정을 짜둡니다.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잘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탁월함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청사진은 없습니다. 각자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3. 공감. 깊은 이해심은 혁신을 창조합니다. 공감이라고 다 같은 공감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식의 공감이 있는데 개개인은 그중 일부만을 지닙니다. 공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탁월한 공감 능력이란 세 가지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독보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형식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이입하여 함께 기뻐하거나 괴로워합니다.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스릴러 영화를 보며 주인공과 한마음이 될 때 정서적 공감이 발현됩니다. 타인의 기분에 전염되어 그들과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타인의 운명을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실생활에서 동참, 지원, 반향이 생깁니다. 인지적 공감은 정서적 공감과 다릅니다. 이때는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을 포괄적으로 조망합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기반으로 무엇이 사람을 몰두시키고 감정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의 감정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알아냅니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선택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끌어낼 줄 압니다. 사회적 공감이란 여러 집단의 분위기와 태도를 이해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의 한계를 넘어 폭넓게 봅니다. 그들은 흐름과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정치, 사회적 연관성을 이해하며 낯선 문화와 생활 방식에 관대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공감 능력으로 우리는 생산적인 기업 문화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전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고 집단에서 가장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공과 리더십, 우수한 경력에는 사회적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인지적 공감입니다. 약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경영혁신연구소의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상위 10%와 가장 성공하지 못한 하위 10%의 공감 지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은 좋은 사람의 특징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면만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4. 의지, 탁월함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탁월함은 매력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존 케네디는 모든 성취는 도전을 결정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지력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에 앉혔을 뿐 아니라 인류를 달에 보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와 같이 미국 37대 대통령에게도 노력이 먼저였고 성공은 그 다음 기대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명언처럼 들립니다. 엄청난 성공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대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낸 후에 성공이 온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의 메릴 스트립은 이 질문에 아주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끈기, 그리고 품격이 필요합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참고 견디는 건 힘들지만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의 힘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어렵습니다. 작은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나중에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그 다음엔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루는 것 혹은 이루지 못한 것은 많고 많은 소소한 습관들의 영수증입니다. 5. 리더십. 지시하지 말고 영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정서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높은 도덕성이야말로 탁월한 리더의 핵심 특징입니다. 정직성, 진정으로 탁월한 리더는 좋은 사람이려 노력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덕적 물음을 숙고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는 자세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며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각인됩니다. 책임감. 리더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일이 잘못되면 그들이 책임자로 나서서 오류를 수정하고 발생한 일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합니다. 결코 아무것도 몰랐다며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같은 눈높이. 리더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다양한 성별, 나이, 출신, 역량, 입장을 통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쓰며 다양하게 구성된 집단의 성장 기회를 이해하고 이용합니다. 사람 중심. 탁월한 리더는 격려하는 힘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을 실현합니다. 그들은 효율성과 기술적 가능성보다 사람과 사람의 욕구를 우위에 두지만 그렇다고 비즈니스 낭만주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성장. 리더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과제와 목표를 추구하고 방해되는 습관과 신념을 식별하며 스트레스로 생기는 자동 반사를 예방합니다. 부정적 충동을 인식하고 더 적합한 말과 행동 혹은 무언과 무의로 대체합니다. 일관성. 리더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잘 통하거나 명성을 높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365일 24시간을 자기 소신대로 살고 법과 규칙을 준수합니다. 유. 평정심. 감정을 다스려야 본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긍정적 감정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에도 나름의 좋은 면이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은 우리를 미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감정은 우리를 은신처에서 불러내고 온 마음으로 몰두하게 합니다. 욕심,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조차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야망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안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가능성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우수한 성과는 역동적인 감정에서 옵니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거나 기회를 빨리 낚아채려는 마음은 고귀한 감정이 아닐 수 있지만 이를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은 헤라클레스급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정은 유용합니다. 하지만 특히 더 유용한 감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열정과 과도한 들뜸을 구별하고 질투와 불쾌감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하늘을 찌르는 환희부터 죽을 것 같은 우울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의 폭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7. 민첩성. 계획만 따르지 말고 변화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해 보이는 일에도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이 술술 잘 풀릴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민첩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우선 대략적인 선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실행할 것만 상세하게 계획합니다. 월별로 혹은 시간별로 상세히 확정하는 대신 마지막 순간에 세부 사항을 살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은 점점 더 빨리 무효해집니다. 어제까지 옳던 일이 오늘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이 갑자기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사고 전환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첫 성공에 도달하면 우리는 성공 요인을 기꺼이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으며 바꿀 수 있습니다. 민첩성이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삶의 세부 사항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8. 웰빙. 때때로 멈춰 서서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와 부담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평안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만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멈춰서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내 직감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순간 내 머리는 얼마나 맑은가?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물 한 잔, 동네 한 바퀴, 동료와 잠깐 수다?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기쁨, 인정, 자유, 모험?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일들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동 조종 장치처럼 정해진 일을 해결하고 맡은 일을 합니다. 조용한 순간을 만끽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 챙김은 이 모든 것과 반대입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의식합니다. 사무실 창밖의 뭉게 구름이나 방금 내린 커피 향 같은 아름다운 순간을 더 강렬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담을 알아차리는 순간 재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삶의 자세도 바뀝니다. 저항력이 발달하고 인생을 더 강렬하게 누릴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가 마음 챙김을 일정표에 넣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뿐 아니라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주의 깊은 식사, 그리고 자연 경험하기 등을 말입니다. 9. 공명. 혁신은 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자극을 세상에 보내야 합니다. 동의를 표현하고 기분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행운을 빌어주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비공식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탁월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교성은 순진한 친절과 전혀 다르며 그렇게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사회적 도구로서의 사교성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마찰이 변화와 성장을 북돋웁니다. 마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치를 상실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낯선 자극에 마음을 열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수용하여 연구를 이어가면 자신의 아이디어는 확장되고 다듬어지고 실현됩니다. 공명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낯선 자극을 주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공명은 논쟁과 혹독한 품질 개선을 배제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들을 지지합니다. 공명은 낯선 것과 직면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 성찰과 발전적 사고로 이끌어줍니다.
공명 관계에서는 아니요, 안 됩니다나 예, 하지만 대신에 예, 그리고 또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익숙한 패턴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과 가능성이 연달아 등장하고 아이디어가 개발되어 구체화되고 최적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저우 제린 지음, 하진이 옮김, 미래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현명한 삶을 위해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리셋하는 49가지 삶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원하는 인생을 위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때는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까 하고요.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꿈을 위해 고군분투할 자신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용기를 내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쫓아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강해질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길이라고 스스로 믿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밤에 잠자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한 내가 될 거야 라고 자기 주문을 거는 것입니다. 가령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내일의 내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줄어든다면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질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일의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향상시킨다면 나는 승진과 연봉 인상의 미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더 강해진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적잖은 두려움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나의 나약함으로 생긴 것이고 또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힘으로 만들어진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직시하고 맞서는 대신 도망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내 세상이 너무 좁으며 이곳에서 내 마음 하나 편히 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약한 마음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큰 행운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보다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기나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어려운 일에 부딪혀 큰 타격을 입고 순탄치 못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굴복하고 절망하며 방황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패와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나서야 눈앞에 놓인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와 약속해야 합니다. 내 능력 밖이다. 나는 안 된다. 라는 말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일을 앞에 두고 지레 겁먹어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질적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양적 변화부터 실현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두 걸음을 걷고 피곤하다고 쉬고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밤낮으로 꾸준히 연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양적 변화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 어떤 질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의 전제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인생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의 노력이 쌓여야만 남들과는 다른 눈부신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쌓인 결과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요. 좋은 습관을 기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습관은 거의 절대적일 만큼 우리의 행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반대로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습관을 기르고 있으며 그 습관은 우리에게 성취를 가져다 주거나 혹은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 몸에 밴 습관은 커다란 나무처럼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습관이 작은 새싹에서 큰 나무가 되기까지에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반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는 우리의 몸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쉽게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몸에 나쁜 습관이 생기면 일찌감치 발견해서 싹을 잘라야 합니다. 계획 시간과 여유 시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날의 일정이 빼곡하게 표시된 계획표에 이른바 내진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돌발 변수만으로도 순식간에 전체 계획이 어그러져 우수수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현실 생활에는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 시간 이외에도 여유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계획 시간을 이미 짜 놓았다면 이 시간에는 확정된 중요한 일을 집중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유 시간에는 불확정하고 계획에 없는 돌발적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학 문제로 덧셈과 뺄셈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덧셈도 필요하고 뺄셈도 필요합니다.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덧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주입시켜야만 인생이 알차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이젠 뺄셈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인생에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판단하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가늠해야 인생이 더욱 건강해지고 충실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싶다면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떠한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 등등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상기하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덧셈과 뺄셈을 잘 운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힘든 것은 공경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진취적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직책에 있든 진취적인 마음만 있다면 꾸준히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이루며 성장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는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성장 가능성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짓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머리는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려 모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도록 억압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누가 특정 방식을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누가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제한하고 억압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한계에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느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자기 스스로가 재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에 맞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능력만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실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조금만 변하면 됩니다. 양적인 변화가 생기면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 항상 순조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시련에 부딪히고 공경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직장 생활이든 일상 생활이든 공경에 부딪혔을 때는 과감하게 지금 현재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유비무환의 생각을 갖고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낙오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바꾸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경에서 벗어나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퇴근 후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시간은 생존을 위해 살고 나머지 8시간은 발전을 위해 살라라고 말입니다. 일주일의 5일, 하루 8시간을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업무에 열중하며 성과를 올리는데 노력하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8시간의 근무 시간이 끝나고 다른 이들이 휴식을 취할 때 그들은 다시 8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해도 해가 거듭되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집니다. 열심히 배워야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주동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은 삶의 깊이를 결정해주고 지식은 삶의 너비를 결정해주며 이 둘은 우리가 누릴 인생을 결정해줍니다. 우리가 퇴근 후 8시간의 시간을 쪼개 책을 읽고 자기 충전을 하며 외로운 충전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꿈과 가치를 위해 지금 남들보다 힘든 생활을 보내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학습과 노력은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고 싶다면 남들보다 갑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곳에서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개인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과 진취심도 필수 요소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갈립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생을 리셋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